장 마감 후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의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베팅은 지양하며 관망 심리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이 회동 후 미중 무역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고무시켰습니다. 블루칩 위주로 오르며 다우가 0.6%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국제유가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꺾였던 경제 지표가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오펙의 감산 이행과 이란 및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WTI는 0.6% 하락했고 브렌트유는 반대로 장중 7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매우 좋은 합의 아니면 아예 합의하지 않겠다고 막판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큰 합의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내달 총선을 앞두고 인플레 후퇴 우려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재차 인하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며 인도의 경제 부진은 모디 총리의 연임을 가로막을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해외 시황 관련해서 이슈 관련해서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저희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개별적인 질문은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24시간 연구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을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이용을 하시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Q&A 섹션을 이용해 보셔도 좋겠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도 많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 창구 이용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흐름이었지만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류허 부총리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만나고 나서 4주 후에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졌을지 이제 지켜봐야겠다. 말 그대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외신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일단은 류허 부총리의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 미중 정상회담까지는 좀 시기상조일 것이다 이렇게 엇갈린 흐름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에 집중을 하면서 관망세를 보였지만 조금 더 상승 쪽에 베팅을 했다는 점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까지는 아니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다우존스가 0.6%가량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2%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 증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 80%가량 올랐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크로드 메디칼입니다. 신경 그리고 혈관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하는 제조사입니다. 특히나 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실크로드 메디칼은 현지 시간 4월 3일에 그러니까 오늘 보통주 600만 주에 대한 공모가를 $20로 책정을 했습니다. 오늘 80%가량 오르면서 $20에서 $36까지 아주 크게 뛰어 올랐고요. $36 1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퓨전 커넥트입니다. 이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클라우드 연결,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특히나 카카오톡 보이스톡이랑 페이스톡 아시죠? 요거를 VoIP라고 하는데 VoIP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4월 3일에 그러니까 $700만 채무 불이행 문제로 회계 보고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81% 급락하고 나서 오늘 56% 올랐다는 점. 그러니까 급락 후에 오늘 반등이 일어났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오늘 35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차이나 파마 홀딩스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아메리칸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49%가량, 그러니까 50%가량 급등했습니다. 심혈관, 중추신경, 그리고 소화기 질환에 대한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중국 하이코우에 있고요. 오늘 특별한 이슈 없이 17센트가량 오르면서 5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자, MSCI 한국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증시의 가교 역할을 하는 MSCI 한국지수 오늘 소폭 오름세였는데요. S&P 500지수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S&P 500지수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0.2%가량 오르면서 63달러 2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FTSE 한국지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상승폭은 조금 더 컸습니다. 0.5%가량 상승하면서 FTSE 한국지수도 21달러 8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상황 전반적인 상황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여의도의 여자 김민지 앵커 만나보시죠. 시황센터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어제 오후에 번졌던 아시아 시장을 끌어올렸던 재료,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새벽으로 넘어가면서 다소 약화됐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로 혼조세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홀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는 플러스권에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 다우의 구성 종목 중에 하나인 보잉사가 3% 가깝게 시세를 분출하면서 전체 지수 다우를 끌어올렸다는 점을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기대감과 경계감이 팽팽하게 맞물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기대감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는 외신들의 보도를 통해서 당장 오늘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시기가 발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이었는데요. 이후 후속 보도를 통해서 양측이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아직 이르다라는 신중론이 재개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기대감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타결이 되냐, 언제 만나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조금 전 나온 보도에 따르면 4주 안에 이에 대한 윤곽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시기가 조금 전 공표됐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미중 무역 협상 이외에 또 다른 이슈를 살펴본다면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하루 전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과 같은 경우 1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해서 그동안 견조했던 고용에 빨간불이 켜지나 이에 대한 우려도 살짝 있었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한번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을 좀 떨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연준 인사들의 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씩 나왔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새벽 혼조세로 마감한 3대 지수 흐름 확인해 보셨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수 자체의 흔들림은 크진 않았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일단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프랑스 증시와 같은 경우는 하락이었지만 그 폭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주시해 보셔야겠는데요. 주요 경제 연구기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독일 측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라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 역시 1.8에서 1%대까지 경제 성장의 목표치를 줄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경제 지표 가운데 2월 제조업 수주가 나왔는데요.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4%가 넘는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독일 경제 이제 호황기가 끝난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부분 보시고요.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불안감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올해 성장 목표치가 1%에서 0.1%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경제 자체에 대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불거지고 있는 시점 유럽에서는 포착이 됐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 보시죠. 아시아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 본토 증시는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 매수세가 그대로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와 같은 경우는 자동차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내에서는 0.94% 금융주가 다시 한번 활기를 찾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시작으로 넘어가시죠. 신흥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제 다소 약했습니다. 일단 뉴스가 있었던 쪽은요, 인도 증시인데요.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또 한 번 소식이 나왔네요. 2달 만에 기준금리 또 인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앞두고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증시는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물가지표 오늘 발표 예정인 필리핀 증시 경계감 속의 하락으로 0.52%가량의 하락 흐름 포착됐습니다. 남미로 가보시죠. 남미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주춤했던 브라질 증시 뚜렷하게 위로 올라서면서 1.93% 올랐고요. 아르헨티나 증시 역시 1%대 상승 흐름 오늘 새벽 그렸습니다.
자, 시장 흐름 쭉 보셨고요. 이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로존 쪽에서의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점,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달러와의 강세를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 0.21% 올라서면서 97달러 선에 거래가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보시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장중 70달러 선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터치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조금 상승폭은 반납이 됐네요. 0.1% 강보합권에서 브렌트유 마감이 됐고요. WTI는 0.6% 미국 재고량 증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움직이는 구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철금속 시세 보시죠. 달러와 강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 가격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아래쪽을 살짝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온스당 1,300달러 선 아래에서 움직인 금 가격 같은 경우 나오고 있고요. 은과 구리 역시 동반 하락세로 거래가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가에서는 어떠한 종목에 대해 어떠한 투자 의견을 왜 제시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김희욱 소장과 함께 해보시죠.